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창 우물 속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창 들녘은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에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논둑을 따라 난 좁은 길을 걸으며 나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를 계속 곱씹었다. 서울에서의 삶이 지겨워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릴 적부터 나를 뒤따라다니던 불길한 기억들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25년 만에 돌아온 할머니 집은 기억보다 더 낡고 더 조용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훅 밀려왔다. 집 안의 공기는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를 잃은 듯했다. 나는 짐을 내려두고 천천히 방을 둘러보다가 베란다 쪽 창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닫아두고 갔을 리 없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이미 2달이 지났으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 열린 걸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창문 아래 바닥에 찍힌 물기 어린 발자국 하나가 눈을 끌었다. 작고 가느다란 아이의 발크기.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고창에 남아있는 친척 중에 어린아이는 없다. 그때 베란다 밖에서 뚝뚝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커튼을 젖혔다. 집 뒤편으로 둥그렇게 파여있는 오래된 우물이 시야에 들어왔다. 돌 테두리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한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우물을 보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비수처럼 되살아났다. 어릴 적 이 동네에서 실종된 아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바로 이 우물 근처였다. 나는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창문 아래 찍혀있던 그 발자국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밤이 깊자 마당의 우물에서 희미한 물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뚝뚝뚝, 그리고 아주 작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 나오지 마. 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분명 아이의 목소리였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 즈음 어딘가에서 철컥 철컥 하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덜컥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바람 소리일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금속성의 규칙적인 울림은 도저히 자연스러운 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베란다로 다가섰다. 밖은 여전히 어둡고 우물 쪽은 안개가 잔뜩 껴 있었다. 그 안개 사이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철컥, 철컥. 우물 옆에 세워둔 낡은 양동이가 누군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앞뒤로 기울고 있었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는데 양동이만 이상하게 흔들렸다. 나는 문을 열어 마당으로 나가려다 문득 발밑에서 쿵 하고 울리는 소리에 몸이 굳었다. 바로 내 발 앞 현관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물기가 길게 이어져 현관에서 베란다 창문 앞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마당의 우물 방향까지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건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이었다. 나는 갑자기 등골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슈퍼로 향하는 길, 낮인데도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논길에서 마주친 동네 주민 한 명이 나를 보자 대뜸 이렇게 말했다. 거기 집? 아직 그대로지? 네? 뭐가요? 우물 말이야. 그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거기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 너도 듣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 우물은 그냥 메워버리는 게 좋을 거요.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 애가 하나 실종된 뒤로. 그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아니다. 괜히 말하면 안 되겠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뛰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발자국이 우물로 이어져 있었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놓칠 뻔했다. 그는 더 말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밤이 되자 다시 시작됐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정막 속에서 우물에서 물 튀는 소리가 들려왔다. 첨벙, 첨벙.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버둥거리듯 거칠고 급한 물살이었다. 나는 창문 사이로 조심스레 살폈다.
안개 속에서 우물 바깥으로 넘칠 듯 퍼지는 물결 흔들림이 보였다. 그리고 그 우물의 그림자 위로 점점 선명해지는 작은 발자국이 하나, 둘, 셋, 돌 위로 찍히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못 쉬었다. 발자국은 마당 끝까지 오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다시 집 쪽으로 향했다. 현관 바로 앞에서 멈추더니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현관 문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끼익! 문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방 안쪽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귀를 때릴 정도로 뛰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스스로 탁 닫히더니 집 안에서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름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집 안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어야 했다. 그런데 울음소리 뒤로 작은 발자국이 또각또각 마룻바닥을 누비기 시작했다. 점점 다가왔다. 내 방문 바로 앞까지. 울음소리는 문 뒤에서 멈췄다. 아저씨, 나는 온몸이 얼었다. 숨도 못 쉬었다. 저 추워요. 문 앞에서 들려오던 아이의 떨린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마치 문만 열면 바로 눈앞에서 마주칠 것처럼. 나는 몸이 굳은 채 식은땀을 흘리며 문을 바라보았다. 숨 한 번 들이키는 것도 두려웠다. 그때 문틈 아래로 물방울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 어두운 마룻바닥 위에서 그 물방울이 작게 튕기며 번져나갔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아이의 발자국과 함께였다. 또각, 또각. 문 뒤에서는 연약한 울음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아저씨, 열어주세요. 너무 춥단 말이에요.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코끝에서 젖은 흙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열어야 하나? 열면 안 되는 걸까? 한치의 판단도 서지 않는 그 순간 문 뒤에서 들리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뚝 하고 끊겼다.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나는 숨을 죽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깨듯 집 전체가 울렸다. 거대한 무언가가 집 외벽을 세게 두드린 듯한 충격. 창문이 흔들리고 천장이 삐걱거리며 먼지가 떨어졌다. 나는 겁에 질려 방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그 다음 소리는 더 공포스러웠다. 현관에서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열어. 너도 알고 있잖아.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성인의 목소리. 낮고 축축하게 젖은 듯한 이상하게 뒤틀린 남자의 음성.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아저씨,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와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같은 사람이었다. 도저히 믿기 힘든 공포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 무당을 찾아갔다. 고창에서 가장 오래된 무당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그를 할매라고 불렀다. 낡은 한옥 굿당에는 향냄새와 오래된 장단기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할매는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내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물에서 뭔가가 나왔구먼. 네? 내 얼굴에 물기가 따라붙어 있지. 우물 속에 애가 붙은 거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애 누구죠? 왜 제 집에 나타나는 거죠? 할매는 천천히 허리를 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애는 실종된 게 아니요. 나는 멍해졌다.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오랜 한지를 꺼내 펼쳤다. 25년 전 내가 떠나기 직전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문서였다. 찾았던 사람들은 애가 우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지. 거짓말? 애는 스스로 우물로 간 게 아니여.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게 누군데요? 할매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할머니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애가 죽자 그 원기가 네 할머니를 물고 늘어졌지. 그래서 우물을 봉인해뒀던 거요. 근데 네가 돌아와 문을 열어버렸구먼. 나는 숨을 삼켰다. 베란다 창문,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열려있던 그 창문. 그 애는 아직 우물에서 나오지 못했어. 누군가가 길을 열어줘야 해. 그게 너요. 할매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얘기하자면 긴데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 줄 아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오지 마. 그게 네게 한 말이 아니여. 그건 자기 자신한테 한 말이여. 할매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기가 우물 밖으로 나오면 네가 죽어? 밤. 나는 다시 그 우물 앞에 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돌벽 위로 긴 물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리고 우물 안에서 이번에는 아주 똑똑히 들렸다. 첨벙, 첨벙. 마치 아이가 물속에서 몸을 뒤틀며 천천히 올라오는 듯한 움직임. 나는 우물 가장자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 순간
우물 아래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물속에서도 또렷한 새하얀 눈동자 한 쌍. 그 눈이 웃는 듯 휘어졌다. 그리고 말했다. 아저씨, 이제 열렸어요. 성주는 손전등을 한 바퀴 돌려 비추고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1층부터 확인하자. 서로 너무 떨어지지 말고.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지만 시선은 줄곧 어둠이 가득한 복도 끝에 붙들려 있었다. 마치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복도 안쪽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썩어가는 나무 바닥이 발밑에서 끼익 하고 울부짖듯 눌리며 오래된 건물의 속살을 긁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적막한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동안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지나치는 각 방문마다 오래전 칠해진 붉은 X자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20년 전 배산 공동주택이 폐쇄되던 날 모든 문에 붙여졌던 표시. 어느 순간 차가운 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어왔다. 오랫동안 머금고 있던 눅눅한 냄새 속에 아주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재민이 걸음을 멈췄다. 성주형, 지금 냄새 맡았어요? 응, 그런데 이 건물에 소독약이 쓰일 일이 있을 리가 없지. 폐쇄된 지가 몇 년인데. 그러면 누가? 그때였다. 복도 끝 완전히 어둠에 잠긴 방향에서 딱 하고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돌아섰다. 빛이 닿지 않는 끝부분에서 아주 서서히 정말 기어 나오듯 어떤 것이 바닥에 손을 짚으며 움직이고 있었다. 성주의 손전등 빛이 그쪽으로 흔들리며 겨우 닿았을 때 거기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관절이 어긋난 무언가가 팔꿈치와 무릎을 뒤틀린 자세로 바닥을 끌며 다가오고 있었다. 빛에 닿자 그것은 움직임을 멈췄다. 숨이 멎은 정막. 그리고 그 순간 그 형체가 고개를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천천히 들었다. 어둠 속 형체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이 없었다. 아니,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얀 손뭉치가 깊게 눌린 채 들어가 있었다. 재민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게 뭐야? 성주는 먼저 정신을 붙잡고 재민의 팔을 강하게 끌었다. 도망쳐! 어깨를 젖히며 돌려 세우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것이 동시에 네 발로 튀어올랐다. 끝에서 시작된 울부짖음이 복도를 뒤흔들었다. 성주는 재민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며 복도 반대편으로 달렸다. 발밑에서 썩은 마루판이 튀어오르고 어두운 천장에서 먼지가 폭풍처럼 흩어졌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이 내는 소리도 짐승이 내는 소리도 아니었다. 네 개의 관절이 동시에 바닥을 찢으며 달려오는 딱딱딱 소리. 거기에 섞인 마치 목구멍 속에서 울리는 젖은 숨. 형 저거 사람 아니죠? 재민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말하지 마. 계단까지만 가면? 그러나 계단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한참 전에 부서져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기둥만 남은 공간 아래로는 심연처럼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젠장. 성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뒤에서 그것이 속도를 낸 듯한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딱딱 딱딱딱. 성주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재민, 이리 와! 벽 뒤로 숨어! 그들은 계단 옆 무너진 벽 틈으로 몸을 숨겼다. 숨을 죽인 채 서로 등을 붙이고 웅크렸다. 어둠 속에서 그 존재는 그들을 지나쳐 달려왔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재민은 식은땀이 목을 타고 흐르는 걸 느끼며 성주의 옆구리를 살짝 건드렸다. 입모양만으로 속삭였다. 지나갔나? 지나간 거 맞죠? 그때였다. 바로 머리 위 천장에서 또각.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소리가 떨어졌다. 먼지 몇 알갱이가 두 사람의 어깨에 털썩 내려앉았다. 또각. 성주와 재민은 동시에 위를 올려다보았다. 천장에 갈라진 틈 사이로 하얀 솜이 가득 박힌 눈 없는 얼굴이 거꾸로 매달린 채 바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구멍 같은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찾았다. 다음 순간 천장 전체가 쾅 하고 무너져 내렸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먼지와 부서진 나무 조각이 비처럼 쏟아졌다. 성주는 본능적으로 재민을 끌어안고 옆으로 굴렀다. 쿵!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과 동시에 무언가가 두 사람 바로 옆에 철썩하고 떨어졌다. 재민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불빛을 켰다. 그 빛이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은 즉시 핏기 없이 새하얘졌다. 저게 뭐죠? 바닥엔 천장에서 떨어진 그것이 네 다리처럼 보이는 팔다리를 기괴하게 꺾은 채 거미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 몸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피부는 축축하게 젖은 흰 솜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얼굴은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깊게 뚫린 두 개의 구멍만 있는 빈 마스크 같았다. 입은 가로로 길게 찢어져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 기, 살, 여, 조. 재민은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형, 저거 말 했어요? 성주는 이를 악물고 재민의 팔을 잡아 끌었다. 말하는 게 아니야. 저건 죽기 직전 마지막 소리를 반복하는 거야.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기억된 소리야. 기억? 그래. 이 단지에서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발성. 그 순간 그 존재가 꾸드득 관절을 되돌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천천히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비틀어 돌렸다. 입이 쩍 벌어지며 훨씬 선명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도망가지 마. 성주는 재민을 등 뒤로 숨기며 부러진 나무 조각을 움켜쥐었다. 재민, 뒤로 가. 정면으로 마주치지 마. 저건 눈이 없어서 빛과 움직임에 반응해. 그러나 재민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파편 중 하나에 고정돼 있었다. 성주가 그를 흔들었다. 왜 그래? 재민! 재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 저 이 단지 예전에 본 적 있어요. 뭐라고? 초등학교 때 여기서 팍 누가 저를 부른 적 있어요. 똑같은 목소리로. 오지 말라고? 근데 주변 공기가 갑자기 서늘하게 떨어졌다. 그 존재의 입이 다시 벌어졌다. 이번엔 분명한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 재민아, 위험해. 성주의 등이 서늘해졌다. 지금 내 이름을. 재민의 숨이 멎었다. 그 순간 그 존재의 찢어진 입이 다시 열리며 전혀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애를 데려와. 너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은 내 손과 두 발을 바닥에 찔러 넣듯 박아 미친 속도로 두 사람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성주가 재민을 밀쳤다. 뛰어! 지금! 복도는 오래된 건물의 울림으로 공포가 반복되는 메아리처럼 뒤틀려갔다. 재민은 거의 넘어지다시피 복도를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내 다리가 아니라 벽과 천장을 계속 기어오르는 어떤 것의 소리였다. 찰칵, 찰칵, 찰칵. 성주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위쪽 보지 마. 뛰기만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민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버렸다. 복도 천장 위로 그 존재가 거꾸로 매달린 채 손발을 거미처럼 벌려 두 사람과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축축한 솜 같은 살점이 떨어지며 재민의 머리 위로 툭툭 떨어졌다. 성주는 재민의 어깨를 붙잡아 끌며 가장 가까운 방으로 몸을 밀어넣고 문을 쾅 하고 닫았다. 어둠 속 둘은 숨을 몰아쉬며 문을 짚고 뒤로 물러났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재민이 숨을 참으며 속삭였다. 컷! 나요? 성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지금 듣고 있어. 뭘? 툭! 천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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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무언가가 천장 위를 기어오며 정확히 그 방의 위치를 확인하는 듯한 소리. 그러다 소리가 멈췄다. 한순간 정적, 그리고 바로 머리 위에서 꼭꼭꼭 천장이 미친 듯이 두드려지기 시작했다. 재민이 비명을 질렀다. 들어오려고. 성주는 주위를 훑었다. 그 방은 오래된 연습실 같은 구조였고 벽 한편에 찢어진 거울과 낡은 연주용 스탠드가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성주가 눈을 가늘게 떴다. 거울 한가운데 피가 번진 듯한 문자가 보였다. 구식 필기체로 적힌 글자. 다시 왔구나. 재민도 그것을 보고 숨이 멎었다. 저게 뭐예요? 성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민, 너 초등학교 때 여기서 누굴 본 적 있다 했지? 네. 그 애 혹시 죽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 재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네. 같은 반 남자애였어요. 여기 놀러 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찾혔나? 아니요. 사체도 못 찾았어요. 성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네가 들은 목소리, 오지 말라고 했다는 그 목소리. 천장이 쾅 하고 크게 흔들렸다. 틈 사이로 하얀 솜 같은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와 동시에 문 뒤쪽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또각. 재민이 식은땀에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 저 소리 아까 그 괴물 말고 사람 발자국 같아요. 성주도 숨을 삼켰다. 복도의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교복 윗도리는 오래전에 찢긴 것. 하지만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하고 자연스러웠다. 교복을 입은 그 소녀는 문 앞에 서서 재민을 향해 미소 지었다.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니 그때 그대로 멈춰있던 아이처럼. 오랜만이야, 재민아. 성주가 경악하며 한 발 물러섰다. 저건 사람 아니야.
그러나 재민은 얼어붙은 채 입술만 떨었다. 형, 저 아이 맞아요. 그때 저한테 오지 말라 했던 그 애예요. 소녀는 고개를 천천히 갸웃했다. 그땐 너를 살리고 싶었어. 어깨 위 천장에서 하얀 손가락들이 툭툭 더 떨어졌다. 소년의 미소가 천천히 뒤틀렸다. 하지만 지금은 같이 가줘. 나 혼자만 남아있는 건 너무 외로우니까. 그러자 천장에서 두 번째 얼굴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민의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재민아, 가지마! 그 방 안엔 이미 여러 존재가 모여들고 있었다. 천장에서 내려오던 하얀 얼굴이 재민의 머리 위에서 멈췄다. 축축한 솜 같은 살결이 느리게 떨리며 입 모양만 움직이고 있었다. 같이 내려가. 소름이 돋는 속삭임이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재민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뒤에 서 있던 두 번째 존재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끔찍한 감촉. 움직이지 마, 재민아. 재민은 쏘스라치게 몸을 떨며 돌아봤다. 거기 서 있던 건 초등학생 때 자신의 앙상한 기억 속에서 반쯤 사라진 또 다른 얼굴. 하지만 이 얼굴은 분명히 살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기억 속 조각이 도려내져 굳어버린 형태였다. 입만 웃고 눈만 또렷하고 턱은 조금씩 내려앉은 듯 비뚤어져 있었다. 성주가 재민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멀리 떨어져. 저건 네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하지만 소년 둘은 천천히, 너무 천천히 재민을 향해 다가왔다. 왜 왔어? 왜 또 이곳에? 너만 살아 돌아갔잖아. 아이들의 음성이 겹쳐 흐르고 그 위로 천장에 매달린 괴물이 길게 입을 찢으며 끼익 하고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천장 전체가 쾅 하고 내려앉을 듯 흔들리며 괴물이 천장을 박차고 떨어졌다. 더 커! 바닥이 흔들리고 먼지가 일었다. 괴물은 벌어진 턱을 질질 끌며 재민에게 다가왔다. 성주는 녹슨 스탠드를 들어 괴물의 앞을 가로막았다. 오지마! 이 아이 건드리지 마! 괴물은 성주를 보더니 입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뱉었다. 또 살리려는 거야? 목소리가 껍질처럼 벗겨진 채 이어졌다. 너희 무당들은 언제나 누구 하나만 구하더라. 성주의 손이 순간 떨렸다. 재민이 크게 눈을 뜨고 성주를 바라봤다. 형, 무당이에요? 성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괴물은 성주를 향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손끝에서 새하얀 먼지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네가 살린 그 애가 지금 여기 있다. 그러자 복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또 다른 아이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여린 발걸음, 말라붙은 교복, 눈동자만 남은 얼굴. 괴물의 입이 비틀어지며 웃었다. 너는 이미 한번 실패했어. 재민이 성주를 돌아봤다. 형, 무슨 말이에요? 누굴 살렸다는 거예요? 성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괴물은 기어가며 낮게 중얼거렸다. 12해 전 이 단지에서 사라진 아이 하나. 너는 그 애를 찾지 못했지. 재민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12해? 그럼 그때 사라진 그 친구. 괴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나타난 작은 그림자가 재민을 향해 달려왔다. 그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 살고 싶었어. 재민은 뒤로 비틀거리며 속삭였다. 너 그때 나한테 도망치라고 했잖아. 아이의 울음이 갑자기 멈췄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그건 네가 빠져나가야 우리 쪽으로 오는 입구가 열리니까. 재민의 표정이 굳었다. 뭐? 괴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가 살아 돌아간 순간 이 장소는 너를 문지기로 선택한 거야. 성주는 재민을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귀 막아, 재민, 듣지 마. 그러나 이미 늦었다. 재민의 눈동자가 무언가에 빨려들듯 흔들렸다. 아이들은 동시에 속삭였다. 우리랑 같이 내려가. 괴물이 입을 크게 벌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성주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재민, 정신 차려. 네가 끌려가면 여기서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때 방 한쪽 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벽 뒤 가느다란 통로 같은 어둠이 드러났다. 그 어둠 속에서 바람처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와. 재민은 멈춰 서서 그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익숙했다. 어릴 적 자기 이름을 가장 자주 불러주던 사람,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 재민아, 엄마랑 집에 가자. 괴물이 돌연 소리를 지르며 몸을 떨었다. 성주는 재민을 끌어안으며 외쳤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저건 네 어머니가 아니야. 재민은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진짜. 성주는 그의 양보를 붙잡았다. 귀신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알아? 네 마음을 훔치는 것이야.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 순간 괴물과 아이들이 동시에 성주와 재민을 덮치기 위해 불빛 없는 어둠에서 뛰어올랐다. 그리고 방 전체가 블랙아웃처럼 꺼졌다.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 재민은 마치 깊은 물속으로 빠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척, 어둠 속에서 무언가 젖은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하고 어린아이의 손이었다. 재민아, 또렷하게 들렸다.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다. 아까 복도에서 보았던 그 아이, 12회 전 사라진 친구의 목소리였다. 같이 내려가자. 이번엔 너를 놓치지 않을게. 발목이 천천히 확실하게 바닥 아래로 끌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성주의 외침이 어둠에서 터졌다. 재민, 발 뺏기면 끝이야. 여기서 잡히면 내 영혼이 통째로 먹힌다. 하지만 손은 이미 무릎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차갑고 힘이 세고 마치 오래 기다린 듯한 집요함. 그 순간 퍽! 성주의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켜지며 어둠을 찢었다. 빛이 퍼지는 곳마다 기어오르던 아이들의 형체가 물러나며 지르듯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발목을 잡은 그 아이만큼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빛에 쓰러지지 않았다.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민의 눈을 바라봤다. 넌 살아남으면 안 됐어. 재민의 숨이 멎었다. 뭐라고? 성주가 재민 뒤로 달려가며 외쳤다. 귀 막아! 듣지 마! 그 말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아이는 더욱 또렷하게 말했다. 그날 밤에 우리가 같이 놀던 날 내가 먼저 우물에 빠진 거 기억나? 재민은 강제로 떠오르는 기억에 숨을 헐떡였다. 재민아, 네가 줄을 잡고 있었잖아. 아이의 얼굴이 웃는 듯 일그러졌다. 근데 네가 놓았어. 재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야, 나는 절대. 네가 놓았어. 네가 살려고 나를 놔버렸어. 그래서 난 아직 여기 있어.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의 손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불에 타는 듯한 뜨거움. 그러나 피부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성주가 악을 쓰며 재민의 팔을 잡았다. 재민, 정신 차려. 그건 네 기억을 뒤틀어서 네 죄책감을 먹으려는 거야. 너 그날 우물 근처에도 안 갔어. 아이는 느릿하게 성주를 돌아봤다. 거짓말쟁이 무당. 그 말과 함께 사방의 어둠이 흔들렸다. 바닥이 물처럼 요동치며 핏빛 손자국들이 벽과 천장에 떠올랐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겹쳐 터졌다. 가운데서 그 아이가 속삭였다. 선택해, 재민아. 손이 재민의 허벅지까지 올라왔다. 너 혼자 살아갈지 아니면 나랑 같이 내려갈지. 성주가 고함쳤다. 재민, 지금 선택해야 해.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면 내 몸도 네 영혼도 전부 끌려간다. 재민의 눈앞에서 두세 개가 동시에 흔들렸다. 하나는 아이들이 손을 뻗는 깊고 차가운 어둠. 다른 하나는 멀리서 성주의 목소리가 울리는 희미한 빛. 재민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널 놓았다고 믿게 하고 싶은 거지? 아이가 미소를 멈췄다. 넌 나랑 같이 있는 게 맞아. 왜냐면 내가 널 놓은 적 없어. 순간 아이의 얼굴이 종이처럼 찢어지듯 일그러졌다. 성주의 목소리가 터졌다. 그래, 바로 그거야. 부정해, 기억을 붙잡아. 그놈들이 먹는 건 네가 믿는 잘못이야. 진실이 아니라고. 재민이 힘을 주어 소리쳤다. 난 널 버린 적 없어. 난 너를 잡으려고. 말이 끝나기 전에 아이의 손이 재민을 끌어당겼다. 바닥이 갈라지며 심연 같은 구멍이 벌어졌다. 아래에서 수십 개의 손이 동시에 튀어올랐다. 그 아이가 속삭였다. 그래도 늦었어. 성주가 재민의 몸을 끌어안고 뒤로 내던지듯 밀어냈다. 재민, 뛰어! 재민은 본능적으로 뒤로 굴러 손전등 불빛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구멍에서 솟구친 손들이 성주의 다리를 잡았다. 갑작스런 침묵. 재민이 뒤돌아보며 절규했다. 형! 성주는 몸이 반쯤 어둠 속에 잠긴 채 재민을 바라봤다. 표정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괜찮아.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야. 안 돼. 손 내밀어. 내가 잡을게. 성주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살아야 돼. 그 아이 손을 뿌리친 건 네가 아니라 운명이야.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폭발했다. 형 말고는! 그 순간 어둠이 성주를 완전히 잡아당겼다. 그리고 방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재민 혼자 불빛 한 줄기만 남았다. 그가 숨도 쉬지 못한 채 서 있을 때 어딘가에서 작고 젖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바닥에 손자국이 번지며 그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는 여기 남아야 해. 재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우물 가장자리에 손을 짚었다. 찬 기운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아이의 울음이 들렸다. 아빠, 내려와 추워. 그런데 이상했다. 그 목소리 속에는 분명 두 겹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어린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와 그 밑에서 낮게 울리는 성인의 울음.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무당에게 물었다. 지금 들었죠? 두 명이 있어요?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하나 꺼내더니 우물벽에 세게 붙였다. 부적이 닿는 순간 우물 안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터졌다.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목소리가 아이의 것도 어른의 것도 아니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자기 목을 조르며 울부짖은 영혼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듯한 소리. 나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목을 무언가가 꽉 붙잡았다. 발목 아래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손가락이 내 피부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미친 듯이 다리를 흔들어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손은 점점 더 위로, 더 세게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을 넣었다. 무당이 비명을 질렀다. 잡히면 끝이다. 이쪽으로 당겨! 얼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물 아래에서 작은 손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온 얼굴은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살갗은 물에 오래 썩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눈은 희게 뒤집혀 있고 입안에서는 새까만 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얼굴의 윤곽은 내가 평생 잊은 적 없는 사람이었다. 내 형, 주영이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형 맞아! 형 죽었잖아! 그때 수련회 때 우물에 썩은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리고 형의 목소리가 아이의 울음 사이로 섞여 올라왔다. 네가 날 밀었잖아. 아니야, 제발. 나 떨어졌을 때 너 도망쳤잖아. 형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눈이 아예 뒤집혀 흰자만 드러난 채 웃었다. 그래서 대신 다른 아이들을 데려왔지. 너 대신 계속. 우물 안에서 또 다른 작은 손들이 튀어나왔다. 반쯤 썩어 있거나 손가락이 없는 손들. 모두 내 발목과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 했다. 여기 들어와. 같이 있어. 네가 빠졌어야 했잖아. 나는 미친 듯이 버둥거렸지만 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무거워졌다. 무당이 부적을 쥐고 소리쳤다. 눈 마주치지 마! 그건 형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형의 얼굴이 내 바로 앞에 있었다. 입이 찢어질 듯 벌어지며 검은 불이 내 목에, 내 옷에 쏟아졌다. 너랑 같이 가고 싶어. 그 순간 우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땅이 울리고 바람이 소용돌이쳤다. 부적들이 하나둘 찢어지며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 아래에서 거대한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이의 울음도 형의 울음도 아니었다. 이곳에서 죽어간 모든 영혼의 울음이었다. 나는 거의 끌려 내려갈 뻔했다. 앞으로 한 발만 더 가면 그 깊이 모를 어둠 속으로 떨어질 순간이었다. 무당이 마지막 부적을 내 이마에 세게 붙이며 외쳤다. 선택해. 지금 놓으면 너 살아. 붙잡으면 같이 간다. 나는 형의 손을 느끼고 있었다. 언제나 따뜻했던 그 손. 지금은 너무나 차고 너무나 미끄럽고 너무나 죽어 있었다. 나는 결정해야 했다. 형의 소나기는 이미 뼈가 드러난 부분까지 갈라져 있었지만 힘만큼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했다. 나는 온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려 했지만 형의 손이 내 손목을 끌어당기는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같이 가자. 너는 나랑 끝까지.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형의 손이 내 심장 쪽으로 손가락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으악!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전해지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형의 얼굴을 밀쳐냈다. 그러나 형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차피 넌 도망 못 가. 우물 아래에서 또 다른 손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왔다. 5개, 10개, 20개, 수십 개의 손이 내 허리와 다리를 붙잡았다. 그 순간 땅이 갈라지듯 우물 테두리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무당이 비명을 질렀다. 지금 놓지 않으면 너도 끌려간다. 그건 네 형이 아니야.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형은 죽었지만 어디까지가 악령이고 어디까지가 형의 원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형이 마지막에 진짜로 나를 원했던 게 무엇인지 그때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다. 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너무 인간 같다. 나 무서웠어. 너 없이 떨어졌을 때 너무. 나는 순간 흔들렸다. 피부가 찢어지고 발목이 끌려 내려가고 있는데 그 목소리만큼은 분명 형의 목소리였다. 눈을 감았다 뜨자 무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결정해. 잡아줄 거면 둘 다 끝난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형의 팔을 온 힘을 다해 뿌리쳤다. 형, 미안해. 하지만 난 여기에 남을 수 없어. 그 순간 우물 안에서 난폭한 힘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아이들의 울음, 형의 울음,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모든 영혼의 울음이 뒤엉키며 터져나왔다.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그게 내 선택이구나. 그러고는 한순간에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마치 슬프게 웃는 표정. 그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손들이 한꺼번에 아래로 가라앉았다. 형의 팔도 아이들의 울음도 모든 비명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우물은 조용해지지 않았다. 쿵쿵. 우물 바닥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울림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무당이 나를 잡아 끌며 외쳤다. 도망쳐! 지금 올라가야 살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바로 그때 우물 안에서 검은 물기둥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라왔다. 어둠이 땅 위로, 공기 위로 내 얼굴까지 한 번에 뒤덮었다. 그리고 뒤에서 형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잊지 마. 넌 결국 나를 버렸어. 나는 숨이 막혀 무릎 위로 쓰러졌다. 이제 진짜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물기둥이 공기 중에 퍼지며 주변을 집어삼키자 나는 숨을 제대로 들이쉴 수도 없었다. 폐속까지 차오르는 찬 기운에 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무당이 내 팔을 있는 힘껏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 절대 뒤돌아보지 마! 뒤에서 부르는 소리는 전부 너를 끌어내리려는 것뿐이야! 나는 비틀거리면서도 계단을 향해 몸을 돌려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진우야.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형의 목소리. 하지만 무당이 내 등을 강하게 밀쳤다. 멈추면 죽어! 지금 들리는 건 형이 아니라 형의 울음으로 만든 것이야. 나는 두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긁으며 기어올랐다. 손톱이 금방이라도 뜯겨나갈 것처럼 돌에 부딪혔다. 하지만 등 뒤에서 형의 울음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진우야, 나 무서워. 여기 너무 차가워. 나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제발 그만해. 형이 아니면 그만 부르라고. 그러나 대답은 더 가까웠다. 나야? 진짜 나 너무 아파. 나는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다. 형이 죽던 날 그 우물가에서 내가 도망치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끝이다. 그때 바닥 전체가 울리며 우물 안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기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철컥, 철컥. 마치 부서진 관절들을 억지로 붙여 움직이는 듯한 끔찍한 마찰음. 무당이 비명을 질렀다. 빨리! 저건 아이도 아니고 형도 아니야. 우물에 갇힌 모든 영혼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혼적이야. 저건 나오면 마을 전체가 죽는다. 나는 거의 기절할 듯한 상태로 마지막 계단을 기어올랐다. 손을 뻗었는데 발목이 다시 잡혔다. 차갑고 축축하고 뼈 같은 손. 나는 비명을 질렀다. 놓아! 놓으라고! 그러나 손은 더 깊이 피부에 파고들었다. 뼈가 부러질 듯한 통증이 번졌다. 뒤에서 형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잡았네. 이제 같이. 그 순간 무당이 내 발목과 그 검은 손 사이에 부적을 찢어 박아 넣었다. 부적이 닿자마자 손이 끔찍하게 뒤틀리며 비명을 질렀다. 크악! 나는 그 틈에 힘껏 몸을 빼내어 계단 밖으로 몸을 굴렀다. 우물 밖으로 벗어난 순간 우물 안에서 기가 찢어질 듯한 폭발음이 울렸다. 지금! 돌을 덮어! 나는 무당과 함께 준비해둔 큰 돌판을 우물 입구 위에 밀어 올렸다. 안에서는 수십 개의 손이 돌 아래에서 미친 듯이 두드렸다. 쿵쿵쿵! 아이의 울음, 형의 울음, 알 수 없는 비명, 모두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돌판을 밀어 넣었다. 마침내 돌판이 딱 하고 들어맞았다. 그리고 소리가 멈췄다. 그 순간 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돌판 아래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진우야, 다음엔 못 도망쳐.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무당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은 막은 거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그 우물은 너를 기억한다. 나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방문을 닫으며 무심코 불을 끄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물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여기 함께 있어줘.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끝이 아니었다.